번개라 불리며 유럽 기사단 10만 명을 박살냈던 세계 최강의 황제. 그가 마지막으로 맞이한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차가운 철창 안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거대한 괴물, 절름발이 티무르를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고 벌어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집안 싸움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등장인물부터 소개할게요. 첫 번째 주인공, 바예지드. 별명이 번개예요. 왜 번개냐? 진짜 빠르거든요. 결정도 빠르고 군대 움직임도 미쳤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잘 나갔냐면요. 유럽 기사단 연합군을 박살낸 적이 있어요. 프랑스, 헝가리, 독일 기사들이 십자군 원정 온다고 우르르 몰려왔는데 바예지드가 한 방에 정리해버렸거든요. 그 뒤로 유럽 애들이 얼마나 쫄았는지 감히 오스만 건드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예지드 입장에서는요, 나 세계 최강인데 유럽 놈들도 다 밟았는데?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주인공 티무르. 별명이 절름발이에요. 진짜 다리를 절었거든요. 전투 중에 다쳐서 평생 절뚝거렸대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다리 저는 놈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복을 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인도, 페르시아, 중동까지 다 먹었거든요. 이 양반 전쟁 스타일이 좀 잔인해요. 도시 하나 점령하면 그냥 쓸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항복 안 하면 학살, 항복해도 기분 나쁘면 또 학살. 페르시아의 어느 도시에서는 하루에 7만 명을 죽였대요. 군인 한 명당 머리통 하나씩 가져오라고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티무르가 온다는 소식 들으면 그냥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고 항복해도 죽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 두 괴물이 왜 붙게 됐는지 볼게요. 시작은 좀 엉뚱한 데서 터졌어요. 바그다드 왕이 있었는데 티무르한테 쫓겨서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바예지드한테 갔어요. 바예지드가 이 사람을 받아줍니다. 그것도 그냥 받아준 게 아니라 도시 하나의 통치까지 줬어요. 티무르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가 쫓아낸 놈을 왜 네가 숨겨줘? 이거 나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티무르가 편지를 보냅니다. 야, 그 도망자 있잖아. 나한테 넘겨. 아니면 죽여. 최소한 네 땅에서 쫓아내기라도 해. 근데 바예지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안 돼. 내 집에 들어온 손님한테 칼을 겨눌 수는 없어. 그건 사나이가 할 짓이 아니야. 와, 멋있죠? 의리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바예지드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왜 실수냐고요? 타이밍을 보세요. 당시 티무르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집트 군대였죠. 이 이집트랑 오스만이 손잡으면 티무르도 좀 버거웠단 말이에요. 동서로 협공당하니까요. 근데 바예지드가 뭘 했냐?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국경 도시를 뺏어버렸어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야, 우리 지금 티무르 때문에 죽겠는데 너까지 왜 때려? 결국 이집트랑 오스만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요. 동맹이고 뭐고 물 건너간 거죠. 티무르 입장에서는요, 아, 개꿀이다. 적들끼리 싸우네? 이제 하나씩 각계 격파하면 되겠다. 적의 적과 싸워버린 거예요. 이게 바예지드의 두 번째 실수였죠. 자, 이제 티무르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1400년 사마르칸트를 출발해요. 목표는 서쪽이에요. 근데 바로 오스만을 친 게 아니에요. 먼저 시리아를 밀어버렸어요. 대도시들이 줄줄이 털렸죠. 이집트 군대는 저항해봤는데 처참하게 박살났고요. 바예지드는 이때 뭘 하고 있었냐면요, 비잔틴 제국 수도 포위 공격 중이었어요. 콘스탄티노플 있잖아요. 그거 따려고 몇 년째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티무르가 오스만 국경 도시를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바예지드가 할 수 없이 포위를 풀고 군대를 돌렸어요. 근데 이미 늦은 거예요. 국경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티무르가 도시를 포위하고 공격했어요. 시민들이 열심히 버텼거든요. 근데 오스만 지원군이 오다가 티무르 군대한테 박살나버렸어요. 도시 사람들이 절망한 거죠. 아,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항복했어요. 티무르가 약속했거든요. 항복하면 피 안 흘리겠다고. 근데요, 티무르가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기술적으로는요,
피를 안 흘렸어요. 대신 4천 명을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죠. 칼로 안 죽였으니까 피는 안 흘린 거잖아? 이런 논리예죠. 소름 돋죠? 그리고 도시를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수백 년 된 성체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죠. 참사 소식이 바예지드한테 전해졌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분노했겠죠. 당연히 내 도시에서 내 백성이 산채로 묻혔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바예지드가 바로 복수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유럽과 아시아, 제국 구석구석에서 병사란 병사는 죄다 긁어모아야 했거든요. 그 사이에 티무르는 뭘 했냐면요. 시리아 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대도시 2개를 털었는데 이 도시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됐냐면 수십 년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됐대요. 바예지드는 생각했겠죠. 저놈이 시리아 다 먹고 나면 이집트로 가겠지? 실제로 바예지드가 동쪽 배신자 영주의 땅을 쳤어요. 근데 티무르가 이집트를 안 갔어요. 왜? 사막을 건너야 하거든요. 그 위험을 감수 안 한 거예요. 대신 바그다드로 갔어요. 바그다드 박살내고 바로 방향을 틀었죠. 바예지드랑 한판 붙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근데 티무르도 바예지드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 본국에 전령을 보내요. 군대 다 끌고 와. 전부 다 본토 방어도 포기하고 모든 전력을 다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티무르가 화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편지 내용이 걸작이에요. 바예지드 형님, 우리 둘 다 무슬림이잖아요. 우리가 싸우면 기독교 놈들만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친하게 지내요. 아까까지 내 손님 내놔라. 안 그러면 죽인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형님 소리가 나오네요. 바예지드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게 시간 끌기라는 걸 알았겠죠. 근데 주변에서 말려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무슬림끼리 왜 싸워요? 적당히 양보하고 평화롭게 지내요. 근데 바예지드 생각은 달랐어요. 저놈은 어차피 날 칠 거야. 저놈 목표는 세계 정복이야. 나 말고 다른 황제는 인정 안 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티무르는 진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티무르가 요구한 게 뭐냐면요. 하나, 도망자들 넘겨라. 둘, 국경 도시들 나한테 줘라. 셋, 네 아들 하나 인질로 보내라. 넷, 나한테 복종하고 신하의 예를 갖춰라. 다섯, 앞으로 내 뜻에 어긋나는 짓 하지 마라. 이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라면 열받아서 미칠 것 같지 않아요? 바예지드 답장이 명작이에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적에게 넘기는 건 사나이가 할 짓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오스만 가문은 아무한테도 빌어본 적이 없다. 오직 신에게만 빈다. 싸움을 원하면 싸우겠다. 멋있죠? 근데 이게 멋있기만 한 게 아니라 문제였어요. 왜 문제냐고요? 바예지드가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나 유럽 십자군도 박살냈는데 동네 절름발이 하나 못 이기겠어? 근데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요. 티무르 군대가 16만이에요. 바예지드 군대가 최대로 잡아봐야 8만이에요. 2배 차이 나거든요. 게다가 티무르 군대는 대부분 기병이에요. 기동력이 미쳤죠. 바예지드 군대는 보병 위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예지드 군대 안에 시한폭탄이 있었어요. 시한폭탄이 뭐냐고요? 바예지드가 튀르크 본토 통일하면서 여러 소국들을 집어삼켰거든요. 이 나라들 원래 주인이 어디 갔냐면요. 티무르한테 가 있었어요. 제발 우리 땅 되찾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소국들 출신 병사들이 바예지드 군대에 섞여 있었어요. 얘들이 전투 중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이 오시죠? 1402년 드디어 전쟁이 터졌습니다. 티무르가 수도 앙카라로 향했어요. 바예지드는 산악 지형에서 싸우려고 했거든요. 보병이 많으니까 산에서 싸우면 유리하잖아요. 근데 티무르가 그걸 피한 거예요. 산악 지역 우회에서 바로 앙카라로 간 거죠. 바예지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앙카라는 핵심 거점이에요. 그냥 내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바예지드도 앙카라로 갔어요. 산에서 싸우려던 계획 다 버리고요.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바예지드가 앙카라에 도착했는데요. 티무르가 예상 못한 방향에서 나타난 거예요. 티무르가 기습당한 거죠. 당시 상황을 기록한 티무르 측 역사가 말로는 그날 밤 티무르가 밤새 기도했대요. 제발 이기게 해달라고요. 티무르가 겁먹은 거예요. 진짜로요. 자, 이 상황에서 바예지드 진영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바로 쳐야죠. 적이 당황해서 허둥대는데 그때 안 치면 언제 쳐요? 실제로 바예지드의 아들들이랑 장수들이 그랬어요. 지금 당장 공격합시다. 지금이 기회예요. 근데 바예지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쥐새끼들처럼 도망가는 놈들 잡아서 뭐하냐? 진영 갖추고 덤비라고 해. 정면에서 박살을 내줘야 2번 다시 깝죽거리지 못할 테니까. 네? 뭐라고요? 적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정면 승부를 기다리겠다고요? 이게 바예지드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별명이 번개인 사람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번개처럼 안 움직인 거죠. 그 밤 사이에 티무르가 군대를 재배치했어요. 바예지드가 스스로 승리의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앙카라 전투가 시작됩니다. 양쪽 군대가 평원에 마주 섰어요. 티무르 군대 16만, 바예지드 군대 8만. 근데 더 문제가 있었어요. 바예지드 군대가 지쳐 있었거든요. 강행군에 왔잖아요. 거기다 티무르가 비열한 짓을 했어요. 주변 물웅덩이에 다 독을 풀어버린 거예요. 오스만 병사들이 물을 못 마시게 해요. 목마르고 지치고 그 상태에서 싸워야 했던 겁니다. 전투가 시작됐어요. 티무르의 아들이 오른쪽으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오스만 왼쪽에 유럽 쪽 병사들이랑 부딪힌 거죠. 여기서 오스만이 잘 막았어요. 세르비아 부대가 지원 갔거든요. 티무르의 오른쪽이 밀리기 시작했죠. 중앙에서는 티무르가 코끼리를 풀었어요. 인도에서 데려온 코끼리 32마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돌진시킨 거예요. 오스만 전방 병사들이 코끼리한테 짓밟혔어요. 근데 정예 궁수들이 코끼리한테 화살을 퍼부었죠. 코끼리 여러 마리가 쓰러졌고 중앙도 버티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오스만이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시한폭탄이 터졌어요. 치열하게 싸우던 도중 바예지드의 왼쪽 날개가 무너집니다. 적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등 뒤에서 날아온 화살 때문이었죠. 바예지드가 믿고 맡겼던 타타르 기병대. 그들이 칼끝을 돌린 겁니다. 아군이 적군이 되는 건 눈 깜짝할 새였어요. 충격이겠죠? 앞에서는 적이랑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놈들이 쏘는 화살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른쪽에서 더 큰 배신이 터졌어요. 아까 말했던 소국 출신 병사들 있잖아요. 티무르가 이쪽에 그 소국들의 옛 군주들을 배치해놨거든요. 걔들이 깃발 흔들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야, 우리야. 옛날 주군이야. 이리 와! 순간 수천 명의 병사들이 멈칫했어요. 애초에 힘으로 빼든 땅이었고 힘으로 끌고 온 병사들이었잖아요. 충성심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은 주저없이 어제까지 어깨를 맞대던 동료들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한꺼번에 수천 명이 돌아섰어요. 바예지드 오른쪽이 그냥 무너져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답이 없죠. 오후가 되니까 바예지드의 아들이랑 재상이 판단을 내렸어요. 이거 졌다. 도망가자. 그래서 병력 이끌고 튀었어요. 왕자들이 도망가니까 다른 장수들도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예지드는요? 안 도망갔어요. 왜 안 도망갔냐고요? 자존심이죠. 별명이 번개인 사람이 등 보이면서 도망가겠어요? 바예지드는 남은 병력 이끌고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정예 병사 10,000명 정도가 남아있었죠. 티무르가 그 언덕을 7만 명으로 포위했어요. 정예 병사들이 바예지드한테 그랬대요. 폐하, 저희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폐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 모드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충성스럽죠? 근데 현실적으로 10,000명이 7만 명을 어떻게 이겨요? 밤이 됐어요. 바예지드가 마지막 돌격을 명령했어요. 포위망 뚫고 나가자. 정예 병사들이 미친 듯이 싸웠어요. 근데 결국 뚫리지 않았죠. 그러다가 바예지드의 말이 철퇴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바예지드가 땅에 떨어진 거죠. 그 순간 배신한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바예지드를 붙잡았어요. 손을 묶어서 티무르 천막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예지드가 티무르 앞에 섰을 때가 밤이었대요. 티무르는 뭘 하고 있었냐면요. 아들이랑 체스 두고 있었어요. 바예지드가 끌려 들어오니까 티무르가 웃었대요. 바예지드 눈이 좀 사시였거든요. 바예지드가 그랬어요. 신이 비참하게 만든 사람을 보고 웃는 건 세계 정복자답지 못하다. 티무르가 대답했어요. 오해하지 마. 널 비웃는 게 아니야. 그냥 기가 차서 그래. 신이 이 거대한 세상을 너 같은 애꾸눈이랑 나 같은 절름발이한테 나눠줬다는 게 너무 코미디 같지 않아? 앙카라 전투 결과요. 양쪽 합쳐서 5만 명이 죽었어요.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였죠. 오스만 제국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티무르가 땅을 다 쪼개서
옛 소국 군주들한테 돌려줬거든요. 수도는 불타고 약탈당했고요. 바예지드의 가족들도 포로로 잡혔어요. 바예지드는요, 포로 생활 중에 병이 심해졌어요. 원래 건강이 안 좋았는데 더 나빠진 거죠. 1403년 전투 8달 후에 죽었어요. 47살이었습니다. 티무르가 그 소식 듣고 뭐라고 했냐면요. 아, 세상이 영웅 하나를 잃었구나. 그리고 바예지드 시신을 수도로 보내서 제대로 장례 치르게 해줬대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따로 있어요. 티무르도 그로부터 2년 후에 죽거든요. 중국 정벌하러 가다가 병 걸려서요. 그리고 티무르가 세운 제국은요? 금방 쪼개졌어요. 아들들끼리 싸우다가 분열돼 버린 거죠. 반면에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던 오스만은요? 다시 일어났어요. 바예지드 아들들이 10년 넘게 싸우긴 했는데 결국 통일하고요. 그 후손들이 오스만을 세계 최강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티무르는 모든 전투에서 이겼지만 그의 제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모래성처럼 흩어졌습니다. 반면 바예지드는 처참하게 짓밟혔지만 그의 핏줄은 다시 살아남아 600년 제국을 건설했죠. 전투의 승자는 강한 자였지만 역사의 승자는 결국 버티는 자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